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김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범규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고범규 부위원장님은요, 올해 초까지 미래에 대한 행동 에너지 정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하셨고요. 우리나라 원자력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의당의 정책을 갖다 만들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고범규 부위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원자력학회 이슈 및 소통위원회 소통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원자력연구원 양준하 박사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자력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자력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한테 알리고 소통하는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를 이끌고 있는 조재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환입니다. 네, 그럼 고범규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는 아이들에게 이제 과학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요.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또 이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 배경도 이제 별과 우주와 관련된 그 배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이제 또 미래에 대한 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에너지 정책 위원 역할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의당, 경기도당 김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찬성 입장을 바뀌어서 지금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예. 별을 갖다가 관찰하고 또 별 보는, 또 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데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네. 저도 사실 별을 좋아합니다만 좀 게을러가지고 별밤을 갖다 보려고 밥 먹었다가 맨날 뭐 새벽에 유성 떨어지는데 못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별 이야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자력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자력의 그러한 활동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빛을 내는 거니까 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하나 좀 이제 좀 귀한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고범규 부위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당은요 좀 원자력을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김포시 부위원장님까지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원자력을 갖다가 이렇게 또 지지하는 이런 어떤 동기로 해서 좀 됐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어려운 점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원래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를 했었어요. 실제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저도 한동안 버섯이나 생선류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위험의 크기 등에 대해서 정량적 판단을 못하던 그 시절의 일인데,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원자력계 쪽에서 또 그 내놓았던 여러 홍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원전 마피아들이 또 뻥치는구나. 이걸 좀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거꾸로 설득이 되었습니다. 계속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고 원자력계에서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맞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입장을 바꿨죠.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와닿는 말이고요. 저 그럴 때 있거든요. 저 피상적으로 보던 거하고 막상 뚜껑을 열고서 안을 파헤치 보면은 사실 달라지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양준하 박사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고범규 부위원장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나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소통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아무래도 뭐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원자력 하면 후쿠시마나 아니면 체르노빌 같이 그런 큰 사고, 그다음에 뭐 방사능이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정적인 선입견이 되게 강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고봉구 부위원장님께서도 정의당 내에 있는 당원들한테 그런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선입견이랑 맞서실 때가 많았었을 텐데 네. 그런 선입견을 맞서서 이렇게 어떻게 설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풀어가실 때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일단은 결국 이제 소통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분들과의 소통 문제가 있고 관계의 정도가 약한 무작위 대중과의 소통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가 정의당 내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접점을 좀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쉽게 만나서 딱 맞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는 게 너무 이제 낮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같이 좀 공감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피드백을 좀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일정 부분은 그런 그 관계 정도가 깊을 때는 거의 이제 수다 형식에 가까우면서도 아, 이런 게 있었냐. 이제 좀 대화를 좀 길게 끌고 나갈 수 있어 좀 관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이제 또 설득이 안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당에 계시는 뭐 당 대표단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평생을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라 가지고 자기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이제 설득하는 것이 좀 어렵고 다만 좀 제3자적 입장으로 떨어져 있는 그 분들,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주로 이제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그냥 있는 사실 위주로 해서 전달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기본 밑바탕 지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 자체가 되게 얕은 수준이다 보니까 원자력계에서 그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되게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각종 수치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생소한 용어나 단위들을 가급적이면 친숙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서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좀 했어요.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강의 자료들을 몇 번 만들고 그랬는데 그냥 앞에 편집자 겸 촬영을 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대중인데 예를 들어서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중간에 이제 이 친구가 따분해하거나 줄고 그러면 아 이건 안 된다 내보낼 수 없다 하고 취소해 버리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네요. 네. 역시 원자력은 이게 이성적으로 팩트 위주로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교육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가르쳐 본 그런 경험과 가르쳐 본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좀 그것이 가능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약오가 많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약오라는 것이 일종의 장벽처럼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와닿고요. 우리 조재환님은 또 뭐 다른 듣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오래 전부터 뵙게 되면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어, 사실 이 원자력이 필요하다, 우리 환경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원자력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 제각각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가 다를 텐데 네. 이런 에너지 정책을 포함해서 고범규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사회 그런 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사실 좌파잖아요. 그 좌파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이고 과거에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NL 주사 운동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NL 주사 운동을 하던 시절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과학적인 그 체계 위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 자체는 전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과학과 관련된 사고방식에 대한 그 훈련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담론 자체만 우리 과학적 뭐 사회주의든 뭐든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지 저희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전혀 과학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담론들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형태로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제 에너지에 굳이 막 그 좌나 우의 방향이 있느냐 그런 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에너지의 정치적인 그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기존의 좌파 담론에 가장 잘 맞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이거든요. 일단 싸잖아요. 일단 싸지 않습니까? 즉 누구나 다 경제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값싼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에너지 복지 혜택 같은 것도 넉넉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겨울철에 난방하라고 난방용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후 위기들이 닥치고 있다 보니까 몇십 년 정도 지나갔을 적에 농업이 실내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관건 중에 하나가 값싸고 대량의 에너지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저는 이제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그릴 적에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미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본 물적 토대를 닦아놓는 거.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은 진보적 정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물적 토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아직 많이 취약하고요. 그러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담론으로 높은 이상을 본다 하더라도 현실을 갖다 또 인식해야 된다. 그 어떤 현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런 걸 쳐다봐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돈은 누가 내는데 다 좋은데 돈은 누가 내느냐 하거든요. 그 말씀 감사하고요. 조지현 군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뭐 유튜브 강의 영상도 보셨다고 들었는데. 예. 예, 뭐, 아무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유튜브 영상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제 찍어서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100%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걸 올해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이걸 대중들한테 좀 잘 와닿게 설명하시는 분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이런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팁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나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들 있으면 붙잡아서 앞에 앉혀놓고 설명하세요. 설명하다 보면 되게 재미없어 할 거예요. 그럼 그건 다 과감하게 취소를 해야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 혼자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편집자가 있다 보니까 편집자는 또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대놓고 이제 재미없어하고 꾸벅꾸벅 졸면은 이건 취소. 이 영상은 이제 파기 이렇게 가는 거죠. 파기하고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영상을 제작을 할 적에는 영상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고 그럴 적에는 조금 일상의 용어로다가 좀 오덕들이 쓰는 용어들도 좀 쓰고 대중들이 좀 친숙해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진의가 조금 왜곡될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런 그 왜곡될 그 가능성들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뭐 저희가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저도 맞았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좌절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 잘했던 사람은 잘 못 가르쳐요. 공부 못했다가 뭐 전교 1등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더 잘 가르치거든요. 나도 공부 못했는데 난 이렇게 했거든 하면서 아마 그런 과정이 우리가 없어서 우리 그 원작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원자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양진화 박사님 뭐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예. 정의당 내에서 그 미래 대한에너지위원장 역할을 하실 때 아무래도 그 당원들과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원자력을 이슈로 했을 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사실 그 미래에 대한 행동은 시민단체입니다. 그 정의당과는 별개로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행동에서 맡았던 역할은 정의당과는 또 별개로 했던 역할이고, 제가 정의당 안에서 있을 적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도표나 이런 것보다도 술 한 잔이더라고요. 당원들 그냥 만나가지고 딱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토론 배틀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격파하면 돼요. 예. 거기서 나온 논리들을 차례차례로 격파하고 격파해 나가면 되거든요.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중앙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 대표단보다 설득이 아주 쉬웠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현실 정치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들을 고민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자력계에서 오히려 만약에 좀 접점을 마련을 하려면은 이런 진보 정당 안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 컨택을 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바꾸는 건 전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다 받고 좀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의 좀 접점을 먼저 형성해서 조금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천당 간다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천당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절묘합니다. 네. 아이고 말씀 감사하고요. 양진화 박사님, 우리 조지아님, 뭐 보충 질문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다든가. 우선 고은구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이 남았던 거는 아까 그 좌파에 대한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실 때 가장 싸고 미래의 그런 이상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찝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협의의 접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점에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점이 오늘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질문은 없고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가 이 인터뷰가 너무나 저는 저에게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조주환님, 그 우리 고봉규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쉬웠던 건 소주 한 잔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조국은 제가 술을 얼마나 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소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고 위원장님, 네. 정말 귀한 경험하고 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자력계에 대해서 이렇게 TV 우리 이소 TV에 나오신 게 또 처음이시니까 우리 원자력계에 대해서 뭐 하나 당부하거나 뭐 하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듣고서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예. 저는 좀 원자력이 아직까지는 우리 대중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굉장히 낯설고 멀리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멀리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계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소통에 능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유머 감각 있으시고 그런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조금 진작에 TV나 언론 매체에 나와서 대중과의 그런 소통의 좀 친숙한 이미지를 좀 형성했으면 지금과 같이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텔레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제 언론이 부르면 자기 얼굴 비치는데 바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소통 시대에 조금이라도 대중이 친숙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원자력계도 소통에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소통 채널 보시고서 원자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이소TV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알려주셔도 되고요. 또 원자력을 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정말 바랍니다. 바라고 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 거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의당의 정의를 위해서 어떤 정의냐 현실에 기반된 정의를 갖다가 이룩하시길 바라고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또한 원자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공헌을 아끼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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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